강제동원 판결 나온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송정은 기자가 5년 전에 대법원에 가서 직접 그 판결 내용도 들었었고, 네.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제였죠. 그 네.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온 대법 재판장이랑 그 법원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판결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네, 맞아요. 대한민국 맞아. 만세 이런 맞아. 만세 삼창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뭐 했었는데 특히나 또 일본에서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셨던 양심 세력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그 판결 내용을 들으셨는데 네. 제가 그때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 뭐 눈물도 흘리시면서 감격을 좀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한 7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한들이 이 판결로 싹 씻겨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피해자 중에서는 김성주 할머니만 이렇게 좀 참석을 하셨는데 김성주 할머니도 도와주셔서 고맙다. 그 한국 피해자들한테 사죄하고 빨리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을 또 전범 기업들한테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그런 움직임이라도 좀 있었습니까? 내부 분위기가 좀 감지라도 됐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이 판결이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요. 뭐 판결에 따른 배상금뿐만 아니라 그 사죄도 아직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이 전범 기업들한테 아무런 연락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대대적인 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판결이 2018년 10월 30일 날에 났습니다. 이 기자회견도 그날에 맞춰서 5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무런 뭐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피해자들이랑 소송단이 배상이나 사죄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 힘으로 그러면 배상금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소송도 한번 이렇게 냈는데 소송단들이 그 이 배상금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미쓰비시 기업이 이제 한국 내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기업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상표권이랑 특허권인데요. 네. 그래서 이 미쓰비시 상표권, 특허권을 압수해서 팔자. 그래서 이 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자 이거였는데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성주 할머니는 특허권 2건, 그리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본 제철의 주식, 일본 제철이 소유한 PNR이라는 주식을 그 지금 특별 현금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개개인적으로 또 접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 판결을 좀 빨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지금 판결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정이? 네. 이 소송이 이제 대법원에 간 게 지난해 4월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 소송이 본안 소송과 달리 뭐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강제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절차에 불과해서 금방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지금이 11월이니까 1년 7개월째 지금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외교부가 이 대법원에다가 공문을 보낸 겁니다. 네. 그 의견서 형태의 공문이었는데 피해자들의 그 문제를 한국 정부랑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공동 이익이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보낸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랑 3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누가 보면 압박으로 느껴질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건 압박이죠. 사실상 사죄라든가 배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한 기업은, 일본의 한 전범 기업은 내부적으로 배상을 하려고 했었다가 접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본 정부랑 전범 기업의 큰 틀은 이제 한국이 과거에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사과나 배상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피해자들한테는 2015년에 사과도 하고 배상까지 했던 거랑은 이게 좀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역시도 그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를 뒤집는 거는 국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나온 게
정부가 내놓은 게 이제 제3자 변제안이었습니다. 네. 예, 제3자 변제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한일 기본조약으로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다라는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은 일본에게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더 이상 사과나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정부 차원에서 포기할 거라는 거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게 외교다, 어느 나라 정부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때 파장이 엄청 컸었죠. 시민단체가 이제 제3자 변제안을 보고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거든요. 특히나 또 일본에서도 분노했던 게 그 99년도에 일본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일본 정부랑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재판을 했는데 2008년도에 결국에는 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확정 판결 이후에 미쓰비시하고 이 협상단하고 만나서 협상을 계속 하거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6차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원단 쪽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라. 그리고 그 미불 임금을 지불하고 기념비 건립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죠. 근데 네. 미쓰비시는 이제 기금을 출연해서 한일 과거 평화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할머니 사죄는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에게 그 가혹한 노동을 시킨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유감을 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일본에서 패소를 하고 난 뒤에도 미쓰비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냐 이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셨던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려놨으면 이 이후의 과정 자체는 그분들에게 하루빨리 배상을 해주고 사죄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대못을 받고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밖에 없나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금 특별 현금화 소송이 빨리 하루빨리 매듭이 져서 네네. 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